문장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더 필요해요. 집중력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오롯한 시간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하겠죠. 또한 문장 속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며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뱃속의 아이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감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어쩌면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단어를 이어서 써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춰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선 제가 먼저 글씨를 써서 보여드릴게요. 봄나물이라는 단어를 써볼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이렇게 변화 없이 밋밋하게 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라는 것을 넣어서 써볼 거예요. 포인트. 자, 캘리그라피에서 포인트는 세로로 길어지는 포인트와 가로로 길어지는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세로로 길어지는 포인트는 어느 자리나 어느 단어나 들어갈 수 있지만 가로로 길어지는 포인트는 맨 마지막 글자에만 넣어준다고 약속할 거예요. 자, 포인트를 넣어 써볼게요. 이렇게 봄자를 가장 강하게, 낮자는 약하게, 물자는 중간, 그리고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하나 포인트를 더 넣어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낮자가 가로로 길어진다면 이 공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옆에 아무것도 단어가 오지 않을 때는 가로로 길게 포인트를 주셔도 돼요. 다음은 중심선 잡는 방법인데요. 봄나물을 썼을 때 중심선이 가운데를 선으로 잡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비슷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단어 쓰기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태명을 한번 써볼게요. 반짝이라는 태명에는 지금 가운데 짝자에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드림이도 역시 가운데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꿀렁이의 꿀자, 첫 번째 글자에 포인트를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자리가 달라지면 글씨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글자 균형 맞춰 쓰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아이의 태명을 쓰시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을 쓸 거니까 써보고 싶으신 문장을 골라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장을 써볼 건데요. 우선은 가볍게 한 줄 문장 쓰기부터 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단어 쓰기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크기, 그리고 굵기,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 그리고 포인트 주기, 그리고 감성 표현,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제 문장을 쓰려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굵기 변화와 포인트 주기 이 2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장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 쓰기 방법.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만났을 때 우선은 중심 단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그 이유는 그 단어를 크게 써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중요하지 않은 조사들, 는, 이, 가, 뭐문, 의, 에 이런 단어들은 작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띄어쓰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 글씨 같은 경우는 자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자간이 정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글씨의 변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간이 정확하지 않아지면 글씨들이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일부러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운데 중심선을 두고 맞추는 균형 맞추기는 지난 시간에 단어 쓰기 할 때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할 거예요.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중심 단어를 크게 쓰고 조사를 작게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 효과를 내줄 거고요. 캘리그라피가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띄어쓰지 않고 쓰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띄어쓰기를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보미 씨가 와서 제가 또 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선택해봤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봄과 햇살이에요. 그래서 봄자는 한 글자니까 포인트 줬고요. 햇살은 2글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글자를 선택해서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살자에 포인트 길게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가로로 긴 포인트도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을과 은이라는 조사는 작게, 네. 그리고 닮은의 담자는 봄이나 햇살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또 조사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크기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또 가운데 중심선을 가운데로 두고 위에와 아래의 간격이 비슷해질 수 있게 균형까지 맞춰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는 없지만 중심 단어를 크게 봄, 을, 달, 은, 햇살 이렇게 띄어쓰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글씨를 써본 거예요. 보미 씨가 한번 이 문장을 따라서 써볼까요? 네. 잘 쓰셨어요. 지금 한 줄 문장 처음 써보셨는데 아주 잘 쓰셨고요. 이제 제가 조금씩 수정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가운데 선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여기가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얘하고 비슷하게 더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짝의 포인트 주려면 더 올려야 되겠죠. 더 올렸다가 더 내려야 돼요. 자, 봄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렸다가 얘는 조금 더 내려주면 포인트도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중심선을 조금 더 맞춰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네.
올라가지 않았죠? 아,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한 줄 문장 쓰기 배워보셨는데요. 이렇게 아주 길지 않은 10글자 정도 안쪽 되는 길이의 문장을 고르셔서 한번 많이 연습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문장을 길게 내려서 긴 문장을 쓰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선 긴 문장을 쓸 때는 문장 끊기가 필요한데요. 우선 제가 예시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꼬물아,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만나자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을 꼬물아,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만나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는 부분마다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 줄을 바꿔줄 거고요. 자, 줄을 바꿔주면서 중심 단어는 크게, 조사는 작게 써주는 방법은 지난 시간 한 줄 문장 쓸 때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글씨 크기가 또 다 달라질 텐데요. 그러면 그 밑에 오는 글자들을 그 위에 오는 글자 밑선에 맞춰서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직접 써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 단어를 썼을 때 글자 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밑선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오는 문장들이 이 공간에 따라 채워지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듯이 또는 블럭을 쌓듯이 빈 공간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장의 전체 구도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운데 정렬 구도. 두 번째, 지그재그 구도. 세 번째, 쓰다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겨왔다 다시 밀어줬다가 당겨왔다가 이렇게 세 가지 구도가 가장 기본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캘리그라피 문장 쓰기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창작 구도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본 구도를 충분히 잘 익히고 나면 멋진 응용 구도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서 이 기본 구도들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기본 구도를 충분히 한번 익혀보시고요. 여러 문장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책갈피를 만들기 위한 재료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붓펜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연습지하고, 그리고 책갈피를 만들기 위한 종이, 일반 도화지 종류면 다 괜찮아요. 켄트지라든지 뭐 아트만지, 시중에 팔고 있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갈피 구멍을 내기 위한 공펀치, 그리고 종이에 디자인을 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책갈피를 묶어줄 수 있는 막근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채화 물감을도 한번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책갈피 배경지예요. 이렇게 배경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도화지에 이렇게 수채화 작업을 먼저 바탕으로 깔아 주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채화 표현은 물과 물감을 적절하게 섞어서 번짐 기법을 써볼 건데요. 우선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하셔서 물과 물감을 적절하게 섞어 볼게요. 다른 색깔을 섞어 볼 거예요. 동그란 이미지뿐만 아니라 직선의 이미지를 섞어줘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배경지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종이 전체를 이렇게 수채화 기법으로 배경을 잡아주시고요. 이 종이를 이렇게 책갈피 크기로 커팅해서 쓰시면 돼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배경지를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시중에서 파는 여러 가지 무늬를 가진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커팅해 놓은 책갈피 종이에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 배경지가 다 완성이 됐죠. 완성된 배경지에 글씨를 쓰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연습지 A4 용지에 책갈피 크기대로 종이를 접어서 그 칸에 맞춰서 글씨를 연습한 후에 그리고 책갈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글씨를 써서 책갈피를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세로 형태로 쓰셔도 되고 가로 형태로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저는 미리 구멍을 뚫어놨지만 글씨를 다 쓰시고 구멍을 뚫는 게 좋고요. 이렇게 공펀치를 활용하셔가지고 가운데 지점 잘 맞추셔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자, 이 뚫어진 구멍에 막끈을 끼워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책갈피 완성입니다. 육아일기나 또는 평소에 읽고 계셨던 책에 이렇게 내가 직접 쓴 손글씨 캘리그라피 책갈피를 꽂아두시면 굉장히 의미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